업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가르마라고 하잖아. 카르마. 쉽게 해서 이 가르마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장이라고 하는 거야. 업장이라고. 근데 사람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그 속에는 뭔가 쉽게 해서 딱 사람들 인식체에서 나쁜 뜻으로 다 받아들여.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면 다 이것을 나쁜 뜻으로 다 인식을 해. 어디 봐.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먹게 돼. 포도면 포도를 먹잖아. 그러면 이것을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그러면 별로 내 몸에 변화를 못 시켜. 근데 이것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100번을 먹어. 100번을 먹어. 그러면 그 포도를 먹은 그 100번을 먹음으로 해서 내 몸체 변화를 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 화학적이 되든 뭐가 돼. 변화를 주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변화를 주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한 번을 먹을 때와 100번을 먹을 때가 틀린 이유가 마찬가지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맨날도 예를 들어 한 번 싸우는 건 괜찮아. 한 번 싸우는 거. 근데 부모가 허구한 날 나 어렸을 때 보면 싸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파장이 나한테 고스란히 다 전달되어. 어린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이 되냐? 트라우마를 겪게 돼.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 그 얘기는 부모의 유전인자 DNA가 나한테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떨림 현상이 오게 되면 나도 그 역시 떨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그게 나쁜 쪽으로 얘기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그게 끼가 있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현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식세계는 결국은 의식세계인데 의식세계자 몸과 정신이 이 육체와 정신이 동일선상에서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업이 한 번 뭔가를 먹게 되면 그건 별로 영향을 안 미쳐.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먹게 되면 내 몸이 그렇게 이 육체가 변화를 일으켜. 육체가. 그러면 이 육체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육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이 이 육체 속에 갇혀있지. 육체 속에 갇혀있는 거야. 정신이. 아마 여러분들 죽으면 떠나. 그치? 네. 죽으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는데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육체 속에 갇혀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흡수해. 이것이 물질적인 거야. 그러면 물질적인 거는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 그러면 이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면 결국은 무엇을 변화를 일으키냐면 정신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정신이 간섭을 해서 정신도 변화가 일어나. 자, 그러면 육체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정신에서도 어떤 변화, 정신에서도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누구한테 강의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 정신도 변화를 주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신이 또 육체를 변화할 작용을 주겠지. 이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육체와 정신은 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요? 어떤 행위야.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업장이라는 것을 달리 해석해서 이것을 나쁜 뜻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좋은 씨께서 좋은 업이 쌓이게 되면 좋은 작용을 일으키고 나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든 정신이든 모든 것에서 골고루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야. 또 정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업이 단순히 어떤 문제냐면 내 의식 체계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육체가 정신을 구속하게 되고 정신이 육체를 구속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 의식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느라고, 자, 뭐냐면 여기에는 삼자 관계가 또 설명을 해야 돼. 삼자 관계. 자, 부모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다고 볼게. 자,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지.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 나, 이렇게 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저 위로부터,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조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는 아버지의 정기심이 있어. 또 어머니의 정기심이 있어. 그지?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기심이 있어. 물론 정기심이 하나로 작동되는 거지만 분류를 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정신이 있겠지. 어머니의 정신이 있겠지. 단 이거를 3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정과 뭐 어떤 한테 상대는 없어. 이걸 정기심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거야. 이거를 삼자가 어머니,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모태에 들어가서 커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이 자궁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때 혼돈이 일어나는 얘기고, 그렇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엄마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왜? 만약에 나라는 자체를 고집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혼돈이 만약에 이때 없다.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갔을 때 혼돈 현상이 안 나타났다 했을 때는 섞일 수가 없어. 쉽게. 그러면 간혹 그런 거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부 있어. 일부가 있다고. 근데 완벽히 기억할 수는 없어. 왜? 좋은 거야, 이건. 왜? 그 전생에 있어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살아서 계속 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돼. 정신분열. 왜? 내 진짜. 그런데 봐봐. 아버지와 엄마, 나가 이 삼자가 그래서 일적삼이고 삼적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부 형상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엄마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 겉 모양이나. 그러면 엄마도,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사람도 있지. 전혀 안 닮은 사람도 있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가
외부 형상만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더 강하게 다있는 거라고 봐야지. 응? 이 아버지가 강하면은 아버지를 닮을 것이고, 엄마가 강하면은 엄마를 닮을 것이고, 내가 강하면 나를 다른 존재가 표출된다는 거. 이게 어떤 이 삼자 관계에서, 만나는 관계에서 어떤 쪽이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틀리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 이 꼴이 다 틀려졌어. 이렇게 해서 꼴이 다 틀려. 그래서 형제가 태어나는 것도 형제가 다 꼴이 틀리게 나타나. 쟤는 지 엄마 닮고 어떤 애는 지하고. 그러면 자 저기서 보자고. 그러면 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식을 결정하는데, 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요? 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그렇게 작동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어떤 애는 보면은 분명히 엄마 아버지는 음악을 못하는데, 어떤 애는 이 새끼는 그냥 나오자마자 음악을 잘한단 말이야. 이건 뭐냐? 이거는 자기의 전생의식이야. 전생의 의식. 전생의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심층의식이고, 그게 잠재의식이야. 근데 아버지의 이 길을 많이, 이 정신을 받은 이 존재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속성을 많이 따르겠지. 그럼 엄마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나온 자는 엄마의 속성. 그래서 아버지 양체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거지부가 다 아버지의 의식세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 또 엄마의 이 딸들은 엄마의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둘 다 안다는 거야. 이렇게 삼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현상이야.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한 이 의식체계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왔던 의식체계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자 속에 다 들어있겠지.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조그만 이 모든 집합체가 난자에 들어있겠지. 난자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정자와 난자가 플러스 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이 들어가서 결국은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다시 생명체로서 존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들어올 때도 파장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좋아. 그래서 아무리 되는 데가 가고, 이병철의 집에 가고 싶다, 이분들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심층의식, 잠재의식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건 의식체계인데, 그게 바로 업이자 습이야. 업이자 습이 나라를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만날 적에, 내가 부모를 만날 적에 내 업과 습이, 내 가지고 있었던 이 업장이 맞아야 돼. 맞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 안 맞으면 못 들어가. 무슨 얘기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코드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 코드가. 내가 그래서 마음대로 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코드가 맞아야 부모의 속으로 들어가. 엄마 자궁 속으로.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부모로부터 부모가 쌓아온 업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있지. 나한테 그대로 전이된 거야. 또 내가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이 자식이 또 나의 업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 얼굴도 그렇지만은 정신세계도 뭐요? 부모가 정신세계가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당들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거. 그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그러면 왜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의식 속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필드를 결정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게 사주명리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요? 월지가 강하게 작동되는 이유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그게 부모로부터. 너는 나의 전쟁의 의식 속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이렇게 업장이라는 것은 뭐요? 자,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순화하고 이것을 업장을 닦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하는데 실제는 업장은 소멸되는 게 아니야. 업장은 변화되는 것이다. 업장은 소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업장은 시간의 흐름에서 변화될 뿐이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업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인간이 실점이 없으면 그러면 희노애락 애호력이 없으면 인간이 삶이 있는가? 삶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즐거우면 놀아 부르게 되고 슬프면 울게 되고 그런 거야. 이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껴. 단 이것들이 강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됐을 때 우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요건으로 되는 거지.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 감정과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 감정과 이성이 서로 간섭을 한단 말이지. 간섭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 격화되는 거예요. 시간에 타임을 주고 타임을 주면 어때? 누구를 지기 시작해. 왜? 그때 이성이라는 게 거기에 작용을 간섭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화냈네. 이게 먼저는 안 되는데 이게 왜? 감정은 목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성이라는 건 금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지 이성은 쉽게 앞설 수가 없어.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바로 감정이 더 항상 앞서게 되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게 결국은 뭐냐? 다 이것들이 의식체계를 결정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문제의 기석들이다. 싸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살다 가고 서로 불계승부에 업장을 소멸해서 그때는 나쁜 감정, 나쁜 습관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이 그럼 소멸되느냐 하면 죽었어도 소멸을 할 수가 없어. 소멸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어서 감정과 이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어서도 감정과 이성은 그대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업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뿐이야. 그런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자, 내가 하나의 이렇게 금의 속성을 많이 타고났어. 금의 속성. 그러면 이게 분들과 이상적인 분들 이런 걸 또 살게 돼.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갖고 내가 인자를 가지고 이게 결국은 나의 업장이자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요? 목을 치는 일이 발생됩니다. 생명을 해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생명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를 가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생명을 가했어. 그러면 이 의식체계가 그대로 나한테 잔존해 있어. 이거는 죽는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그게 강력한 업장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의 어느 한쪽으로 편정돼서 강한 업장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업장이라는 게 강하게 드러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짜고가 난다는 거죠. 둥글게 원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A라는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그러면 죽어서 그러면 다음에 올 적에 다음에 이 세상에 또 왔어.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쫓아서 나를 구속하는 건가? 나를 해치는 건가? 그거 아니야. 왜? 내가 행한, 나라는 존재가 행한 이 업장이 내 몸속에 그대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물론 변화를 겪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오게 되면 그런 곳에 태어. 그런 부모 형제를 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장이, 그게 또한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습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고대 그런 집안에 태어나니까 어때? 또 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해. 누군가한테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업장은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걸 해소시켜야 돼. 그걸 해소하라는 거야. 그게 업장 소멸이야. 순환해 가면서 해소해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금은 항상 금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금의 속성은 뭐예요? 금의 속성을 끌어. 이게 유해상종이야. 목은 뭐예요? 목을 끌어들여. 이렇게. 이게 바로 모든 의식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이,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이 정신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요? 내 몸체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곧 업을 낳는다. 행위는.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잘 쓰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마라. 좋은 업을 쌓으면 그러니까 좋게 되는 거고, 나쁜 업을 행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대로 나한테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야.